여러분, 프랑스에서는 말이죠. 수백 년도 더 된 역사적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의 싸움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프랑스 혁명 얘기인데요. 이게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프랑스의 정치를 뒤흔드는 아주 뜨거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규정하는 싸움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역사 전쟁의 실체가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보수적 서사는 누가 주도하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나폴레옹 3세에 대한 재평가, 이로 인해 공화국의 역사가 어떻게 지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이 왜 혁명은 계속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프랑스의 끝나지 않은 역사 전쟁. 부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사투쟁인데요. 맞습니다.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현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두고 벌이는 아주 치열한 싸움의 장인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요, 프랑스의 아주 권위 있는 매체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안세실 오베르 기자가 쓴 심층 기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안세실 오베르 기자가 정말 대단한 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다룬 게 아니고요. 프랑스 사회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역사전쟁, 즉 서사전쟁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서 분석해냈습니다. 이 기사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 새로운 보수적 역사관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어떤 의도로 프랑스의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걸 보시면요. 이 흐름이 그냥 단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이에요. 문화, 미디어, 정치가 한데 얽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극우 정치인 필리프 드 빌리에가 만든 퓨디푸라는 테마파크가 있고요. 특정 공연이나 시뉴스 같은 미디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극우 정치 세력까지 이들이 한 목소리로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반대로 왕정시대를 미화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상징적인 사례를 하나 보죠.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나폴레옹 3세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기 이 비교를 보시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전통적인 공화주의 시각에서는요,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 심지어 가면 쓴 사기꾼이라고 맹비난했던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3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보수적 서사에서는 이 사람을 프랑스를 근대화시키고 공익을 추구한 위대한 통치자로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0년에 프랑스 국민의회 의장이었던 베르나르 아코에가 공식 석상에서 바로 이런 새로운 관점을 살파했어요. 한마디로 국가의 심장부에서 나폴레옹 3세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번째 파트, 쿠데타를 잇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3세를 이렇게 칭송한다는 건요, 결국 프랑스라는 국가가 자기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그러니까 폭력적인 반민주 행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한다는 뜻이 됩니다. 1851년 쿠데타로 선출된 의회가 해산됐고 수천 명의 공화주의자들이 죽거나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바로 그 공화국의 중심에서 이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비판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재평가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프랑스 공화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의 가치 자체를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도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과거의 싸움이 어떻게 현재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둘러싼 싸움은요, 프랑스의 현재와 미래를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학자들의 논쟁이 아니라 21세기 프랑스인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의하려는 아주 치열한 투쟁인 거죠. 그리고 이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도대체 왜 과거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가? 왜 지금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 이야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